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노로바이러스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겨울철 불청객. 아,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워낙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맘때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일단 노로바이러스가 뭡니까, 원장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저희가 겨울철에 예.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는 추울 때 더 잘 돌아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맞아요.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체내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요. 실제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내려가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사람과 똑같군요. 네. 그런데 예. 노로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떨어지는데 네. 노로는 안 그렇다. 네. 아주 낮은 온도에까지 활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전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죠. 아니, 그래서 뭐 영하 20도에서도 안 죽는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맞습니다. 맞습니까? 활동성을 꽤 유지하기 때문에 예. 냉동실이 제 기억에 18도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냉동실이요. 네. 영하 18도. 네. 거기서 살고 있을 수 있죠. 아. 영하 20도에서 활동성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보통 어떤 음식이든 냉동실에 보관하면 만사 오케이.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흔히. 그걸 근데 이것도 꼭 벗어나는 안심할 게- 수 없겠네요. 그렇죠. 오. 활동성이 물론 왕성하진 않지만 예. 떨어져 있지만 활동하죠. 그러다가 어쨌든 죽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실온으로 꺼내놓으면 막 활성화되죠. 아, 그래요? 노로는 소량만 갖고도 큰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예.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철 불청객이라는 네. 별칭을 갖고 있군요. 자, 이게 주로 장염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이 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노로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장 점막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 점막에서요. 네. 그러니까 위장 점막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약간 구토 증세를 많이 보이고 성인일수록 설사 증세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예. 어리면 위와 장에 어떤 매운 음식 먹거나 해가지고 단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위에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고 증상을 유발해서 구토를 많이 보이는 경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음. 나이 들을수록 위장에서는 그닥 저기 하지 않았는데 예. 장에서 이제 무한설사를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막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이제 보시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기관지 코 점막의 점막 반응이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소화기관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위는 성인이 돼서 어쨌든 매운 음식에 적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비교적. 그래도 장은 늦게. 그럼 장은 적응을 못합니까? 장은 이제 위와 좀 다르게 예. 위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연동 기능 부셔야 아, 예, 되니까요. 예. 그리고 흡수 기능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흡수 기능은 좀 떨어지거든요. 아. 소화액을 분비하는 전형적인 소화 기능은 가장 뛰어나고요. 예. 그런데 장은 소화 기능도 있지만 좀 떨어지고 연동 기능도 있지만 위장만치는 아니고 그런데 가장 중점적인 흡수 기능이 중요한데 예. 그 장 점막에 가서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는 예. 이제 상태의 노로가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는 경우 사실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특히 매운 거 먹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입에는 너무 좋은데 네, 밤에 아주 고생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게 보통 단순히 배가 아픈 거랑 네. 장염이랑은 네,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배가 아픈 것도 장염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예. 감염성 장염이냐, 아. 매운 음식, 뭐 기타 찬 음식 등에 의한 자극에 의한 배탈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두 개가 다 장염입니다. 아, 두 개가 다 장염이군요. 네. 그럼 어쨌든 이 장염에 노로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주로? 노로 말고도 이제 여름철에 주로 배탈 나는 경우는 세균성이 많습니다. 아, 이제 부패하는 거죠.
예. 썩어서 나타나는 세균들이 아.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여름의 식중독은 대부분 세균성이고요. 예. 겨울에는 이제 썩지도 않았는데 싱싱한 회를, 싱싱한 굴을, 예, 싱싱한 예. 채소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설사하고 장염이 오게 되는 것이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일단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이제 그 어떤 배탈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잠복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다 아. 보니까 아. 매운 건 먹고 즉각이잖아요. 매운 거는 그죠. 최소한 그날 밤 안에. 그날 밤 안에 보통 즉각 일어나죠. 예. 근데 얘네들은 예. 보통은 24시간, 아주 빨리 오는 12시간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 식사나 그 전전 식사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네. 갑자기 막 그렇죠. 속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전날 뭐 먹었나? 아, 전날. 아, 그러네요. 전날. 네. 김장철과 잘 시작을 하는 질환입니다. 예. 생굴이 그때부터 맛있어지고 예. 또 생굴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저희.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노로바이러스 하면은 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얼마 전에 작년에 굴을 먹었는데 그 밤새 배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나 그 굴 말고는 먹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어쨌든 배앓이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좀 나아졌는데 이것도 노로바이러스라고 봐야 됩니까? 일 확률이 높죠. 높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노로바이러스가요. 예.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끓였을 때 예. 사라지게 되고 아, 끓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그 갯벌이 오염되고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노로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한 몫을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그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도에서 안 죽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오염돼 있고 이 갯벌이나 주변에 어떤 갯벌 근처에 있는 횟집들 이런 데 위상 상태가 좀 나쁘거나 이런 것을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오염된 그 해산물들을 갖고 와서 유리하는 과정에 사람에서 사람 또는 음식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죠. 그러면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픈 정도만 아픈 정도를 보고서 판단하나요? 장염이다. 이제 이건 설명이 좀 쉬워졌는데 네. 과거보다 요새는 PCR 그러면 다 알죠. 아, 누구나 다. 예, 이게 예, 이제 알죠. 잘 아시죠. 효소로 이제 어떤 점진적으로 그 반응을 연쇄적으로 시켜서 예. 많아지는 걸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PCR 검사가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도 과거에 다 PCR로 했습니다만은 예.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고생은 굉장히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합병증만 없다면 합병증. 네, 3, 4일 정도 고생하시고 회복되시기 때문에 이제 굳이 PCR 검사를 하진 않으시고요. 검사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장내시경을 하기도 하는데 혈변을 본다든지 뭐 피가 이제 구토를 했는데 피가 예. 섞인다든지 뭐 궤양성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아니면 당뇨나 다른 합병증 때문에 증상이 열흘씩 막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검사들을 지금 하게 당뇨 되죠.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떤 합병증이 제일 좀 주의를 해야 됩니까? 가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免疫力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 코로나 때 확진됐지만 무증상자 예, 그런 분들이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네.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청소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무증상이었다는 것은 그분이 확진됐는데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이 노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어서 혈류 순환이 안 되거나 네. 항상 문제는 혈전이잖아요. 백신을 맞을 때도 예. 그런 혈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노로가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 기타 다른 부위에 급성 질환으로서의 이환을 유발하고 또는 이제 탈진이 너무 열흘씩 진행되게 되면 혼수로 가거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열흘 이상 지속되면은 정말 몸이 많이 힘들겠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한 번만 설사를 해도 사실은 진짜 네. 그날 굉장히 진이 빠지잖아요. 사실. 3, 4일이 지났는데도 한다면 네. 이제 반드시 병원을 가야 예, 돼요. 응급실 가셔서 이제 예. 수액도 맞으시면서 뭐 그전에도 맞으시면 좋습니다만 예. 맞으시면서 예. 여러 가지 검진을 같이 하시고 그때 PCR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3, 4일 정도 이제 고생을 하시죠. 3, 4일 정도요. 이제 잠복기가 하루 이틀이고요. 예.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죠. 예. 이제 꼭 감기처럼 으실으실하고 열도 나고 예. 근육통도 생기고 이 상기도 증세만 없습니다. 상기도 증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저희가 코로나 걸렸을 땐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네네네. 호흡기 관련 질환이 나오게 되죠. 아. 인후통이 오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네. 뭐 폐렴 같은 그런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는데 호흡곤란. 예. 그런데 이건 식도로 들어가죠. 아. 그래서 식도 관련 증상만 나오면서 몸살이 옵니다.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그래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이런 증상만 보고는 예. 이거 감기인가라고 처음에 그렇게 보기 쉽겠네요. 네, 하시다가 이제 네. 구토를 하기 시작하죠. 아, 구토. 네, 그리고 설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다면 이건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되겠군요. 바이러스성 장염을 의심하게 아, 되는데 아, 예, 예. 그 중에서 겨울철인 경우에 먹은 음식을 고려해서 노로일 것이다라고 확률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검체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네. 노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굴 얘기를 참 많이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굴은 석화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찜으로 먹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노로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저온살균법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온살균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근데 저온살균 60도로 좀 오랜 시간 하는 것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70도 정도의 온도에 예. 70도와 60도는 좀 달라요. 근데 그래요? 70도 정도에 5분 이상 하면 사멸하고요. 그리고 100도에서는 1분 정도입니다. 아, 1분 이상 지나면 죽는다. 네. 1분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 팔팔팔 끓은 상태에서 1분만 지나면 먹을 네. 수 있죠. 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익혀 먹는다면 그러나 네. 이제 저희가 좀 빨리 먹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살짝 샤브샤브 한다고 속을 두텁게 썰은 다음에 예. 속이 안 익은 채로 먹는 경우가 간혹 아, 발생하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익혀 먹었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할 때 어떻게 익히셨어요? 그럼 이제 데쳤어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완벽하게 익힌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이어서 이제 그 감염이 급속도로 많이 퍼지는 경우는 뭐냐면 단체 급식 같은 경우인데 아. 요리하시는 분들의 청결이 문제가 되죠. 예, 특히 청결에 신경을 쓰셔야 네, 되겠군요. 자기 손에 감염이 되는 줄 모르시기 때문에 아. 그것이 도마에도 칼에도 야채에도 다 묻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냥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아. 굴을 만지고 요리한 손으로 그딴 것도 다 만지는 거죠. 그럼 겨울철에는 특히 해산물 관련해서 손질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도마도 따로 쓰게 돼 있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특히 급식법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예. 아주 정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 문제가 되면 그것을 또 얼려서 장기간 보관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다 이런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때문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굴 드실 때 보통 생굴보다는 굴찜을 드십니까? 전도 웬만하면 생굴 좋아하고요. 예. 그 중에서도 원래는 과거에는 자연산 굴 작은 걸 좋아했는데 예. 그 갯벌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아. 먹고 싶지만 좀 자제하고 예. 이제 양식용 굴을 예. 위주로 먹고 싶다면 먹되 이제 양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굴뿐만 아니라 왜 회에서도 그럼요. 발견이 되죠, 이 노로바이러스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외에서 추운 데서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희 군대에서 이렇게 그 물 없으면 눈 퍼가지고 이렇게 예, 끓여서 맞아요, 먹잖아요. 맞아요. 라면 끓일 때도. 네. 그때가 영하 20도가 안 된다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팔팔 안 끓이고 녹으면 마시잖아요. 예. 그랬을 땐 눈을 내에 살아있던 노로가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지독한 놈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3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3부에서 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